자, 안녕하십니까. 필라테스 칼리시 안영규 대표고요. 오늘은 해부학 초보 탈출 노트, 저희 해부학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부학이 한번 해놓으면 별거 아닌데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부학을 마스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면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운동을 알려주시는 운동 전문가 분들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해부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부학을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나만의 어떤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해부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으로만 이해해 놓고 그것을 접목하려니까는 계속 뭔가 어떤 운동이나 해부학이 개발이 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틀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쌓아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부학 초보 탈출 노트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배경 지식 다지기입니다. 네,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일단은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배경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뼈를 외우고 근육을 외우고 뭐 동작을 외우고 이러니까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배경 지식을 다지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먼저 다져놓은 다음에 해부학을 보면은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처음에는 좀 진도가 느린 것 같아도 지금 저희의 이 순서를 따라오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을 다지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해부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썸머리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육 이름부터 모양, 동작의 액션들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으로 우리 해부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우선은 신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해부학 공부가 바뀝니다. 또 하나는 인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용어들, 안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인터널, 익스터널 등등 이런 용어가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테리어를 딱 듣고 안테리어가 뭐지? 외웠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아직 해부학 책을 피지 않는 게 편하세요. 우선 안테리어, 슈페리어 이런 신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완전 반사적으로 머리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근육, 예를 들어서 우리 델토이드의 안테리어 파트는 그러니까 삼각근의 전방섬유, 델토이드의 안테리어에 있는 파트는 플렉션, 숄더를 플렉션합니다 라는 용어를 들으면 이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여기 어깨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은 우리 팔을 앞으로 구부린대요. 이거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배경 지식 조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부학 뒤에 게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요 앞에 게 숙지가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마무리 하셔라. 마스터하고 들어가자. 해서 저희 구성 그렇게 잡아놨고요. 또 이제 근육이 수축한다라는 것에 대한 원리를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사항이 나의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되어 있은 후에 해부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첫 번째, 가장 기본 단위는 뼈입니다. 뼈는 우리 몸을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지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뼈 자체에서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뼈에 대해서 움직임이 보이는 어떤 분절들, 우리 팔 속에는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막대기가 들어있고, 이런 막대기 자체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관절로 넘어가서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곳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그림으로도 보시게 되시면은 해부학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뼈와 뼈가 맞닿는 부위가 있죠. 자, 이렇게 팔과 이런 뼈, 여기도 속아내는 뼈가 있고 여기도 뼈가 있습니다. 이 두 뼈가 만나는 관절에서 비로소 움직임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을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 관절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러한 관절과 뼈만 있는 구조라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부학실에 있는 이런 뼈다귀 모양처럼 위치를 하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흐물흐물해져 있는 이 두 가지가 뼈와 관절만이 있을 때의 모양이고 움직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이제 근육이 붙어서 운동이 시작됩니다.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육이 붙어서 운동과 움직임이 생긴다. 얘는 힘을 생성을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총괄하여서 조절해주는 친구들이 바로 신경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제 해부학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뼈대, 관절, 근육, 신경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근육들 외우던 신경을 외우던 뼈대를 외우던 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시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단계 더 살펴봅니다. 자, 뼈예요. 자, 우리 몸에는 총 206개의 뼈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206개의 뼈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되시면 좋은데 사실 뼈 외우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투자하면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두개골이나 손과 발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서 요거 빼고 우선은 16개로 제가 추려놨어요. 요 밑에 박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러면 요 박스에 있는 요 클레비클이라고 하면은 위에 오시면은 여기 클레비클 요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쇄골. 자, 그러면 클레비클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뼈 16개를 외우면은 저희들이 이제 운동을 교육하기 위해서 배우는 근육들은 대부분 이 뼈 이름으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한꺼번에 토탈로 외워서 넘어가면은 206가지 뼈를 다 외우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한 15번째, 20번째 넘어가면 첫 번째 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100번째 뼈 외우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거 기억 절대 안 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되는 뼈 16개를 외우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가 클레비클을 아는지, 스카플라가 뭔지 아는지, 스터넘을 알고 있는지, 립이 뭔지 알고 있는지, 휴메러스를 알고 있는지, 울라, 라디우스, 서비컬 스파인, 소라식 스파인, 룸바 스파인, 세이크럼, 펠비스, 피머, 티비아, 피불라, 파텔라. 얘네들이 뭔지 딱 알고 있으면은 우리 몸 그냥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고 이게 정말 내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 살이나 뼈대를 더 붙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초보 탈출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6개. 우선 요거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암기 안 되셨으면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책 찾아보시면서 요것부터 정리하세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는 관절입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뼈와 뼈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곳이고요. 얘네들은 항상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두 가지 역할은 뼈와 뼈를 연결해 줍니다. 분리되지 않도록 붙여주는 역할 한 가지, 그리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티큘러 캡슐. 아티큘러 캡슐은 우리 관절낭, 관절막,
그리고 인대,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카틸라지, 연골, 부드러운 뼈가 뼈 끝에 붙어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안에는 공간, 캐비티, 조인트 캐비티가 있고요. 이 캐비티 안에는 플루이드, 액체가 싸져 있어요. 윤활유.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임을 허락해준다. 그리고 이 관절들도 모양에 따라서 특색이 다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관절 하면은 연결의 기능 그리고 움직임의 기능 두 가지 포인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되세요. 뭐 어깨가 관절, 무릎 관절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무릎에 연결성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움직임을 허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만 분간하셔도 굉장히 정확하게 정밀하게 운동을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뼈는 관절은 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서비칼, 우리 경추, 그리고 소라식, 흉추, 그리고 룸바, 허리, 요추 요렇게를 빼면은 숄더, 엘보우, 위스트, 힙, 니, 앵클. 네, 숄더는 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무릎, 발목 이런 관절의 용어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6개만 우선 암기하세요. 자, 지금 암기하고 진도 나갑니다. 숄더 조인트, 엘보우 조인트, 윌스트 조인트, 스페링이나 이런 거 다 암기하세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근육 살펴보십니다. 자, 근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근육의 원리, 생성, 힘을 쓰는 원리를 좀 이해를 해 두시면은 근육이나 동작이 나오는 거를 유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근육들은 이렇게 작은 다발, 이런 다발들이 모여서 이렇게 근육을 형성한다라는 이것만 좀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 놓으시면은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가장 속에 있는 단위는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이런 세포 단위인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발들이 커지면은 이제 뭐 우리 말하는 바이셉스, 상완 이두근이라든지 펙토랄리스 메이저, 대흉근이라든지 이러한 근육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발생시키는데 힘을 어떻게 발생시키느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세포 수준에서 얘네들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다가요. 힘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서로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짧아지면서 쓴다는 거죠. 이러한 이미지를 일단 한 가지로 딱 기억해 놓으시면은 근수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근육들이 서로 짧아져서 잡아 당기면서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를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안에서. 네, 이 원리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은 이렇게 알통도 이렇게 있는데 얘네 우리 바이셉스 브라키 안에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점점 짧아지면서 근육이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근육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정확히 위치만 알아도 얘가 대충 어떤 움직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매칭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동작을 근육 이름으로 외우지 않고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셔도 얘는 이 정도 움직임 할 것 같아가 유추가 되세요, 나중에는. 그래서 근육의 수축의 방향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신경이에요. 우리 몸은 지금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 알아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뼈에 관절에 근육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얘네들한테 명령을 최종적으로 주는 애들이 바로 이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경은 우리 뇌 안에 있는 중추신경과 이것들을 근육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말초신경으로 나누어진다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자, 해부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가장 기초로 스토리적으로 입력해 두셔야 되는 모든 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다음 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제 신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신체를 표시하는 용어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언어랑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 앞이다, 뒤다,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언어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이나 해부학을 이제 신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이제 용어로 이거를 약속해 놓자라면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를 봤을 때 우리 앞쪽에 있는 것은 안테리어입니다. 네. 앞을 안테리어, 우리 이제 뒤를 포스테리어라고 표시를 하자. 그래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요건 반대되는 말이고요.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말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페리어는 이 위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페리어는 아래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그냥 약속을 그냥 이렇게 한 것일 뿐인데,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는, 뭐,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슈페리어 앵글 하면, 슈페리어, 임페리어 보드, 임페리어? 슈페리어 앵글 하면은, 슈페리어 위에 있는 뭐, 각,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계속 해부학을 보기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또 정리할 거, 디스탈. 디스탈은 우리 내 몸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진 거, 멀리 있을수록 디스탈이에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프록시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 거, 가까운 거, 디스탈, 프록시말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메디알은 좀 디스탈 프록시말과 약간은 헷갈리긴 하는데요. 뭐가 틀리냐면 메디알은 이 정중선이 우리 몸에서 중간으로 가까워진다라는 뜻을 말해요. 그리고 라테랄은 바깥쪽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internal, external이라는 용어. 자, internal은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돌아간다. 안쪽. external은 바깥쪽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용어는 크라니알과 카우달입니다. 크라니알은 머리 쪽이라는 뜻이고요. 카우달은 우리 꼬리 쪽. 그리고 도잘은 우리 등 쪽이라는 뜻이고요. 벤트랄은 배 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미들이 조금은 다 틀려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뭐 디스탈, 프록시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은 중첩도 되고요. 약간은 중복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 용어별로 요거는 정리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는 그냥 사람들의 약속일 뿐이니까는요. 그냥 암기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신체의 위치, 위, 아래, 앞, 뒤, 이 안쪽, 바깥쪽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익숙해지실 때까지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연습이 완료되셨다면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에요. 뭐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우선은 요 박스 안에 있는 용어 정도 딱 정리하시면은 대부분 그냥 중간 이상은 하십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의 공식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 규칙은 이와 것과 같습니다. 관절명 플러스 움직임 용어예요. 저희가 앞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관절 6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shoulder, elbow, wrist, 그리고 hip, knee, ankle. 이렇게 조인트를 외워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shoulder의 flexion 이런 규칙으로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견관절이 shoulder가 플렉션이 되느냐, abduction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표현하시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elbow의 shoulder의 플렉션, elbow의 플렉션, wrist의 플렉션 이런 뜻, 관절당 각각 플렉션이라는 동작이 어떤 건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삼지 먼저 보여드리면은 플렉션은 일단은 구부린다라는 뜻의 의미, 익스텐션은 핀다, 그리고 에이비덕션은 옆으로 벌린다, 어덕션은 옆으로 붙인다, 인터널 로테이션, 메디얼 로테이션은 안으로 회전한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라테랄 로테이션은 비슷합니다. 밖으로 회전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네이션과 스피네이션을 보시게 되시면은, 자, 프로네이션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덮어줍니다.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프리네이션, 스피네이션입니다. 자, 돌지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은 발목인데 여기 이게 발목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위로 발목을 올리는 거,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 네, 들어 올리면은 발목 올리는 걸 돌지 플렉션, 아래로 내리는 걸 플랜터 플렉션, 돌지 플렉션, 플랜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인버전과 에버전도 우리 발목에서 나오는데요. 네, 안으로 돌리는 거 인버전, 밖으로 벌리는 거 에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서컴덕션은 이제 우리 경관절하고 고관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회전이 막 이렇게 휘젓는 거,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컴덕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쭉 훑어보시면은 앞에서부터 우리 신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머리에 확실히 기억을 해두자.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할 때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동작을 묘사하는 동작, 그 용어들을 확실히 정리해 놓자. 이것도 무한 반복이다. 자, 계속 요 단어들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데요. 이 용어가 헷갈리면 외우기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 확실하게 숙지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수축의 원리입니다. 다음엔 근수축은 우리 근육이 아까 수축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액틴과 마이오신은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이 겹쳐져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에서 이 콩나물 머리 같은 애들이 이렇게 끌어 당겨 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텐션, 팽팽해짐이 생기는 것으로서 힘을 생성하고 그 힘이 우리 몸을 움직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물론 이것 이외에도 더 깊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나는 지금 해부학을 제일 처음 공부를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숙지, 배경 지식을 쌓아놓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셨다면은 앞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라고 판단되시면은 그때부터는 다음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해부학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골격에 대한 뼈랑 관절에 대한 이름들을 조금 어느 정도 기억이 되시고, 이제 신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부학에 들어갈 건데, 해부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인가요?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영어 단어처럼 생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깜지를 쓴다거나 이러면서 암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절대 완성할 수 없는 게 이 해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강의를 듣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초반에는 이렇게 깜지 쓰면서 뿅 이거 클래비클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계속 외우셔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 왜 팩토럴리스 메이저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짓듯이, 지명 이름을 짓듯이 그냥 뭐 이렇게 서로들 간의 약속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뭔가를 대입하거나 개입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기능 해부학이나 이쪽으로 점점 발전이 되면은 그쪽까지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초반에는 그냥 암기 과목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안 돼 있구나, 못 외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외우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단순 암기를 하는데도 무식하게 그냥 처음부터 다 외우면은 무조건 실패해요. 왜냐면은 그 양이 너무 광대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암기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스타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부학 공부 단계 말씀드리면은요. 자, 1단계는 근육, 네, 뼈, 근육, 관절, 이름, 위치 등등을 그냥 암기하는 거여서요. 암기 100%예요. 예. 근데 이제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 중에서는 16개를 골라드렸고요. 관절 이름은 6가지를 골라드렸습니다. 이거 정도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근육의 역할을 좀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깨에 있는 이 델토이드 머슬은 어떤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하는데, 모양이나 이름 이런 것들이 좀 암기가 돼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기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짧아지면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약간 더해져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충 위치나 뼈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근육이 한 여기 정도 시작돼서 여기 정도 끝나던데 해서 오리진 인서션을 이렇게 달달달 암기하지 않으셔도 느낌적으로 좀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이렇게 오는 시기가 또 오게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각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서로 힘을 협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간섭을 하는지 등에 대한 관계를 공부하는 거는 이해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앞에서 있는 이런 모든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초 단계에서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암기에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근육의 위치, 모양, 그리고 이름을 외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에 대한 모든 각각의 사항을 한꺼번에 다 외우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리진은 델토이드면 오리진은 어디고, 인서션은 어디고, 액션은 뭘 하고, 신경 지배는 어디서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고, 이런 거를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외우는 게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안 돼도 된다. 그냥 어차피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따라오시는 거니까는요, 그냥 이름만 탁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텝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또 제가 골라놨어요. 여러분들이 해부학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워크숍을 가시거나 하셨을 때 나오는, 대표적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36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개는 그룹으로 제가 이렇게 묶어놔서 조금은 몇 가지 더 근육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36가지 정도를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초보에서는 탈출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뼈 16가지, 관절은 6가지, 그리고 요거 근육은 36가지 정도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다른 해부학 강의나 어떤 공부나 이런 걸 하려고 보시면은 좀 내가 눈에 들어오네 라는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6가지 근육 보러 들어가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1번 멀티피더스, 다혈근, 묵갈래근, 이렇게 한글 신용어도 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한때는 이 신용어를 안 쓰면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시대에 뒤처진다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이게 신용어가 너무 좀 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한글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세대에서 너무 쓰지 않는, 네, 그런 단어들로 돼 있어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마름이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데, 능형도 어렵지만 마름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공부를 하실 거면은 영어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암기 확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피더스, 다이얼근, 묶갈래근, 내가 이 이름들을 그냥 쭉 그냥 외우세요. 순서대로. 네, 상관없이 그냥 외우십니다. 멀티피더스, 다이얼근, 일렉트 스파인 머슬, 척추 길이근.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에 있는 건지 생각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용어부터 암기를 하세요. 36개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하루에 뭐 5개를 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니면 36가지 쭉 한꺼번에 그냥 이름하고 이 용어, 뭐 한글 구용으로 하시던 신용어로 하시던 하나 정도로 해서 멀티피더스, 다이얼근, 일렉트 스파인, 척추 길이근,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복행근, 이런 것들을 한글을 지우고 말할 수 있고, 네, 한글란을 지우고도 영어로 말할 수 있고, 영어란을 가리고 한글로도 말할 수 있도록 그냥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1차로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암기가 확인이 됐다,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오해완근, 뭐 텐소파샤라떼, 대퇴근막장근. 그래서 우선은 이 티비알리스한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는 단어 암기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그냥 1차적으로 이름만 외워두셔도 돼요. 그래서 근육의 이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뭐 반복적으로만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요. 멀티피더스, 다이얼근, 일렉트 스파인, 척추 길이근, 트랜스버스 오브도미니스, 우리 복행근, 인터널 오블리큐, 내복사근, 익스터널 오블리큐, 외복사근, 렉토스 오브도미니스, 우리 왕자 근육, 예, 복직근, 라티스무스 돌지, 남자들 등에 있는 광배근, 가장 넓은 근육, 트라페지우스, 우리 어깨가 많이 뭉쳐야 하는 승모근이고요. 펙토럴리스 메이저, 우리 가슴에 있는 대흉근입니다. 펙토럴리스 마이너, 예, 그 속에서 소흉근이고요. 견갑대를 안정시켜주고요. 롬보이드 메이저 마이너, 대능형근, 소능형근은 우리 견갑골 마찬가지로 안정화 만들어줍니다. 세라토스 안테리어는 여기 갈비뼈 옆 라인에 있고요. 정거근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견갑골 잡아주고요. 서브스카플라리스, 슈프라스피나투스,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투스,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 요렇게 4개가 어깨에 있는 근육인데요. 얘네들이 바로 로테이트 커프죠. 이렇게 4가지를 회전근개라고 나중에는 공부하실 겁니다. 근데 우선 이름만 외우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레스 메이저, 대원근, 어깨를 신전한다. 숄더 익스텐션. 자, 델토이드, 숄더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숄더 플렉션을 하는 근육. 뭐 이렇게 나중에는 외우시겠지만 일단은 이름만 쭉쭉 봅니다. 바이셉스 브라키, 상완 이두근, 트라이셉스 브라키, 상완 삼두근, 일리오스와스, 장요근, 쿼드라투스 룸브름, 요방형근,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대둔근,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중둔근 등, 글루티우스 미니무스 소둔근,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읽으면서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내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텐소파샤라떼, 대타근막, 장근,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 위치한지도 몰라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자꾸 붙여주세요. 네. 쿼드리셉스 피모리스,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슬궤근, 힙 어덕터, 고관절 내전근, 힙딥 익스터널 로테이터, 신부 고관절 신부 외회전근.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사토리우스 봉공근, 가스트로크네미우스 비복근, 솔레우스 가자미근,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정경골근. 요렇게 있는 36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사실 근육이 아닌 것도 있죠. 뭐 여기 여러가지, 뭐 슬궤근도 쪼개면 3가지, 뭐 어덕토도 쪼개면 5가지, 뭐 신부 외회전근은 쪼개면 6가지, 뭐 이렇게 여러가지로 쪼개지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운동을 시키는 촉보 해부학에서는 그냥 그룹으로 외우셔도 운동시키는 데는 무방하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걸 기준으로 이제 확장시켜 나갈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근육의 이름이 최대한 익숙해지도록, 예,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써보시던가 하면서 한 2-3번 써봐도 좀 머릿속에 남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읽어서 일단은 이름이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이름 맞추기예요.
자, 위에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순서랑 밑에 있는 그림 순서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을 때 2번이 뭔지 모르면 위에서 2번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육이 요렇게 생겨 있구나, 요 정도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거 정도와 함께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모양, 이 근육들의 이름과 모양을 외우시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여기는 멀티피더스, 일렉트 스파인, 트랜스버스 오브누미니스, 인터널 오블리큐, 익스터널 오블리큐, 렉터스 오브누미니스, 그림만 보고도 이렇게 톡톡 튀어나올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시는 거야. 이제 저희가 일부러 사진에는 글씨를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진 보시면서 이거 뭘까? 계속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뭔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이 그림을 보면서 위에서 암기했던 것들을 그림을 보면서 내가 36가지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지, 위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시켜 놓는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이해되셨죠? 자, 저희가 학습의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해부학 공부하시는 분들 100% 다 공감하십니다. 공부할 때는 이제 어제 배웠던 거를 좀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알긴 아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전체를 한꺼번에 통암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까먹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하니까 재미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 딱 보고 이건 가스트로크네미우스, 얘는 솔레우스, 얘 이름은 솔레우스, 얘 이름은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이런 식으로만 알 수 있을 때까지 요 그림과 앞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학습이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학습이 되면서 다시 한번 뒤에서 저희가 할 거는 이런 근육에 대해서 역할을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세요.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근육의 역할별로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멀티피더스는 이제 스파인의 스테빌리티를 담당을 한다. 그리고 스파인을 익스텐션 시킨다. 그리고 스파인을 로테이션 시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육별로 이제 동작들을 쭉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딱 간단하게 명료하게 36가지 근육에 대해서 각각의 동작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햄스트링이라 그러면 힙을 익스텐션 한다, 니를 플렉션 한다. 앞에서 배웠던 우리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요. 이런 단어가 딱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암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선행학습 먼저 끝내고 오셔야 돼요. 여기 오시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이름과 움직임들을 쭉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스트로크네미우스라는 게 이제 이미지나 사진, 위치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얘가 무릎을 실관절을 굴곡시키는 친구구나, 얘가 발목은 플랜터 플렉션 시키는 친구구나, 이런 것들이 기억난다라면은 이제 기본적인 해부학의 기초가 어느 정도는 갖춰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그림만 보여드리면은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생각해나는 거죠. 이름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멀티피더스는 우리 스파인을 스테빌리티, 익스텐션, 어퍼저 사이트, 로테이션이야. 이게 딱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동작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훑고 또 훑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더 많이 한꺼번에 끝내면 좋은데 너무 많아지니까는 소화가 잘 안 되셔서 딱 36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36개 파트를 딱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 이제 이 해부학 초보 탈출 노트가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어떠신가요? 자, 이 프레임을 알려드리고자 저희 초보 탈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후에 마스터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은 초보가 아니실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되는 뼈대도 훨씬 더 많고요. 근육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하는 것을 한 번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